과로입니다. 과로. 누가 이렇게 과로를 한 건지 보겠습니다. 어제 밤 늦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무슨 글이냐? 조금 전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맡은 일 걱정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먼저 돌봐주길 바랍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밤 11시 45분에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박수현 의원님. 예.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어요. 지금 대통령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대통령이 퇴근하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피로하다 뭐 이런 것이죠. 과거에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출근하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어렵다는 말이 돈 적도 있었는데 퇴근하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어려운 이 상황이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개인의 건강이나 이런 문제는 뭐 철저하게 잘 챙겨서 해야 되겠다는 걱정을 담은 메시지는 뭐 당연한 것인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금 집권 초반에 인수위도 없는 시절에 대개 보면 중요한 국정과제들이 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메시지 공간인데 여기에 어떤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어떻게 보면 걱정되는 미담이죠. 사실은 우리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 자랑 삼아서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메시지 역시도 국민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럴 정도 일을 잘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라고 하는 자화자찬보다는 그런 국민께 안심시키는 희망을 드리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는 취지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여기 좀 담겨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저 용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대. 들어간 사람 봐도 나온 사람 본 적이 없어라는 얘기가 뭐 네티즌들 사이에서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얼굴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분명히 비서실장 첫 인선 때는 이런 표정이었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죠. 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비상경제점검 TF 이날 한 3시간 40분 이 비상경제점검 TF도 그렇고 뭐 이후에 국무회의도 막 3시간 4시간씩 지금 하고 있죠. 표정이 이렇다. 약간 얼굴도 좀 시커매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없잖아 들고요. 네. 또 관련해서 네티즌들이 말씀드렸죠. 네티즌들이 다 보고 있다.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하루 만에 폭삭 속았수다. 임명 첫날부터 야근이라니 비서실장님 눈이 공허해 보여요. 라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네. 관련해서 천준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어저께 강원식 그 비서실장도 오셨던데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얼굴이 완전히 초췌하셔가지고 그 책임감도 많이 느끼실 거고 또 이제 업무나 이제 일의 부담도 상당히 이제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식사를 제대로 잘 못 하신대요. 그래서 전날도 한 끼밖에 못 먹었다고 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거기는 치열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천준호 의원도 잠깐 이 지도부와 만찬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보니까 얼굴이 말이 안 돼갖고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김밥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네. 어제 쓰러진 직원 강 실장은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네. 뭐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발표되고 수석들이 속속 발표를 되면서 국회에서 저희들 이제 본회의장에서 청와대 참모 출신 의원들끼리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막 웃으면서 아이고 저 자리를 뭘 들어가려고 저렇게 웃지? 그래서 축하보다는 위로를 저희들이 보냈는데 그만큼 힘든 자리고 당연히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마땅한 자리입니다. 지금 국민과 국가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책임감이 있겠어요. 저는 청와대의 첫 1년 대변인, 그때도 인수위가 없던 시절이죠. 네. 굉장히 힘들게 저는 3일 만에 이 대통령과 회의 내용을 이제 뭐 컴퓨터로 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수첩으로 다 받아 적지 않습니까? 수기로. 네. 왜냐하면 회의 중에 뭐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까지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는데 저는 3일 만에 이 물집이 터져가지고 피가 이렇게 흘러서 네. 쓰는데 수첩에 피가 흥건하게 나오는 어머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저에게 혹시 나중에 밖에 나가서 자서전을 쓰게 되거든 그 제목을 미리 정하자. 네. 그게 뭐냐면
대변인 수첩은 혈서 이렇게 적어 준 적이 있는데 제목 좋은데요. 힘든 자리인데요. 네. 하여튼 이런 것을 어떤 행복한 책임감으로 느끼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들로 아마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 뭐 다 완벽할 수가 없이 인수위도 없이 하는 게 뭐 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처음에는 한 100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사실 그 자리가 원체 힘들 수밖에 없고 힘들어야 되는 또 그런 자리다. 그래서 다들 안 그래도 이번에 이 정부 새롭게 꾸려주고 난 다음에 시작할 때 다 들어간 사람들한테 좀 위로의 말을 건넸다라는 말씀하시죠. 특히나 비서실장의 자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비서실장들 그동안 이가 나만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같이 볼까요? 네. 노무현 정부 때, 네. 당시에 비서실장 이 치아 10개가 빠졌다. 문재인 정부 때 이 임종석 이 비서실장 치아 6개. 그리고 이 노영민 비서실장 뭐 여긴 여러 개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개수까지는 좀 알려지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일단 어쨌거나 보면은 역대 비서실장들 다 이렇게 지금 뭐 저희 진보 정부만 이 모아놓긴 했습니다만 역대 비서실장들이 다 결국 이가 이렇게 다 빠지기 너무너무 필요할 때 이렇게 사실 나타나는 현상이 치아가 빠지는 건데 김성태 의원님. 그럼 역대 비서실장들은 다 임플란트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했어요. 네. 민주당 이제 정권의 비서실장은 전부 다 이제 이빨이 내려갔고 또 이제 보수 진영의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네. 경우는 부어가지고 특히 대표적으로 정진석 지금 마지막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너무 피곤하면 또 맨날 붙죠. 부었어요. 부어가지고 네. 그 앞에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대통령실 근무하는 저 참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대한민국 모든 국정을 다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직하면은 대통령실 참모하고 스태프들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자주 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해외 순방 나갈 때 그냥 네. 저 아는 그 뭐 동생들 또 이렇게 후배들 이렇게 네. 보면은 대통령 나가면은 저한테 전화 와요. 그냥 형님 밥 먹읍시다. 소주 한잔. 대박입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일은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제 집무실에 계실 때는 초긴장 사태가 됩니다. 무슨 언제 어떻게 부를지 모르고 하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만큼 막중한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옆에 계시는 우리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이제 초대 대변인을 하면서 그때 50대 제가 알기로는 초반이었는데 그때 막 이분도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 한 차례 있었죠. 그래가지고 기사도 나고 했었는데. 네. 하여튼 그만큼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또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국정을 펼쳐 나가면은 그만큼 그 힘든 또 고생이 보람으로 또 남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제가 짧게 최선을 다해줘야죠. 뭐. 짧게 한 말씀 네. 하면 지금 이제 김성태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뭐 공교롭게도 진보 정부가 이렇게 민주당 정부만 배치됐다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이 좀 더 뒤풀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는 사실 전임 보수 정부가 좀 이상하게 마무리를 돼서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는 게 벌써 2번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정권 교체보다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뭐 우리 힘들어요. 뭐 이런 지금 모습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좀 국민께 죄송스러운데 그러나 국민은 더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청와대 일상이 이렇다. 힘들게 일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때 일한 만큼 좀 성과가 나서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가득들 차 있을 건데 정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특히 지금 야당에서 하는 소리 저는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좀 귀를 열고 듣는 습관을 좀 청와대는 여당은 네.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야당 대변인이 발표하는 논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좀 빠짐없이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아하. 예. 네. 지금 사실 조언을 좀 해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지금 관련해서 야당의 대변인이 하는 논평 이런 걸 좀 빠짐없이 좀 잘 꼼꼼하게 보면 좋겠다. 그래야 여야 협치 또 일이 좀 잘 굴러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야당 대변인이 어떤 논평을 내놓는지에 대해서 가장 초긴장 상태로 좀 들을 사람이 또 대통령실 대변인
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강유정 대변인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었어요. 처음에 이제 이 대통령실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국회의원을 사퇴합니다. 그리고 3년이 남았던 상태였는데 오늘 보니까 원형 탈모가 생겼네요. 제 영혼의 불씨를 체력의 불꽃에 태우고 뒤돌아봄도 미련도 없이 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선 치르면서 원형 탈모가 생겼다라는 거죠. 탈모가 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대통령실 안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럼 이거 탈모가 더 커진 거 아니야라는 우려도 살짝 들긴 들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 강훈식 비서실장, 뭐 강유정 대변인 지금 현재 상당히 좀 힘들다고 그러죠. 강유정 대변인도 약간 좀 또 초췌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잠깐 보고 오실까요? 네, 바로 저 모습이죠. 왼쪽은 첫날이고요. 오른쪽은 며칠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경을 써야 지금 굉장히 눈이 피로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뭐 렌즈를 낀다거나 할 수가 없고 안경을 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대통령실이 다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 어젯밤 자정 가까이 돼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글 좀 같이 볼까요? 네. 올린 시각을 좀 보겠습니다. 밤 11시 45분이에요. 근데 어제 저희가 대통령 시계 이거 안 맞는다는 거 오보입니다 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했다. SNS에 글을 올려 해명했다. 그 글 언제 올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밤 11시 50분에 올렸던 글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밤 11시 45분에 글 올리고 밤 11시 50분에 올리고 박수현 의원님. 예. 이재명 대통령은 몇 시에 잡니까? 저희가 그 선거 기간 중에요. 네.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후보인데 후보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텔레그램 방, 대화 방이 있는데 한 20명 정도 되는 핵심 참모들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지시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하는데 되게 또 글을 올린 글을 확인하는 거 보면 2시 45분 새벽 뭐 이렇거든요. 근데 네. 뭐 후보나 대통령이 잠을 잘 수 없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제 경험으로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새벽 3시까지 늘 서류를 읽는 습관이 있어서 아침에 출근을 정시 항상 하시는데 늘 보면 눈이 충혈돼서 나오셔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잠을 좀 일찍 12시 좀 주무셔라라고 하는 게 가장 힘든 보필 중에 하나였어요. 그만큼 이 자리가 잠을 이룰 수 없는 뭐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본인들이 내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라고 자청해서 나선 길이니까 네. 뭐 어쨌든 그 무게를 다 견뎌야 되는데 자신이 건강 관리를 하는 것도 그 무게를 견디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야 예를 들어 남북 관계에 굉장히 급박한 무슨 상황이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합리적이고 바른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평소에 약주를 좋아하시던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것을 딱 술을 끄는 뭐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라든가 다 그렇게 아주 민감한 그런 결정과 결단을 해야 언제든지 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이고 그러나 어쨌든 잠은 좀 일정 부분 좀 잘 수 있는 그런 자기 관리를 좀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네. 근데 또 사실 김성태 의원님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건강 관리하고 좀 일찍 자고 싶고 건강 관리하고 싶어도 윗사람이 퇴근 안 하고 야근하는데 내가 어떻게 쉬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네. 어느 강큰 뭐 쉽게 말하면 하위급 직원들이 왜 뭐 상급 직원들 퇴청도 안 했는데 자기가 뭐 내가 퇴근 시간 이제 됐으니까 들어가는 그런 자체는 사실상 이 대통령실은 뭐 이 5년짜리 이제 비정규직인데 그걸 기간이 정한 그런 비정규직인데 여기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잘 안 되는 데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참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이제 저 밤 11시 45분 저 SNS 하나가 이제 대통령실의 모든 실상을 이런 게 이제 참 건강이 악화될 정도의 그런 경무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쫙 그려내잖아요. 강훈식 비서실장부터 해가 대변인 뭐 쭉. 참 민주당 정권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주 작은 그런 이슈인데도 이렇게 벌써 오늘 봅시오. 이 방송에서도
얼마나 오래 다뤄지고 있습니까? 이게 이런 걸 좀 보수 진영에서는 정권을 잡았어도 네. 그냥 이런 쉽게 말하면 소소한 스토리 자체를 갖다가 만들어내지 못했죠. 저는 이걸 뭐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대통령실은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이 정권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이제 파견 나와 있던 이 널공 공무원들이 전부 부처에 원대 복귀했다가 네. 다시 대통령실로 나왔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심적 그 고통이나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주일 넘게 일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로도 있는데 그래도 자신의 건강 챙기면서 대통령 보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한다 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우선인 거고요.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쉬려면 윗사람이 쉬어야 되고 빨리빨리 퇴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가장 높은 사람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밤 11시 50분 45분에 글 올리지 마시고 좀 쉬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네요.